3교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200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5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3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무진월, 정묘일이 되겠고 일진은 정묘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제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은,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의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와 같았죠. 지화가 돼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자리의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다 그러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왕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죠.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뻗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그래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에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 날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뜬렁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으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이 월지 안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포함해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가 더우냐 또는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거 뭐가 중요하다? 중화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이 중화는 무엇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또는 뭐 재성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식상이라든가 또는 인성 또는 이런 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너무 음습하고 너무 춥고 어두워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 부귀영화를 누릴 사주라고 본다라고 하면, 만약 이 사주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비난하고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지금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 절기를 놓고 보게 되면 절기는 청명과 곡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청명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묘월에서 진월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 청명이 되어야지만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큰 틀로 놓고 보게 되면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에 속하면서 계절로는 봄이 됩니다. 인월 설명할 때 인월은 초춘이라고 해서 초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춘이 되는 것이고, 묘월은 중춘이 된다라고 했고, 지금 진월은 개춘이 됩니다. 개춘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말하는 것이죠. 늦봄. 그래서 진월도 일단은 계절로는 봄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방향은 당연히 동방이니까 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동쪽.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은 북동쪽이 되는 것이고, 묘는 정동쪽이 되는 것이고, 진은 남동쪽이 된다 해서 같은 동쪽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이고요. 또 인묘진은 동방으로서 목의 기운이 굉장히 왕한 틀이 되겠죠. 목왕절이 되는데, 인월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묘진이 모두 목이 왕하다라고는 하지만, 특히나 목이 왕한 것은 인월과 묘월이 목이 가장 왕하고요. 진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목은 점차 쇠락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월만 놓고 봤을 때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끝,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끝, 그 다음에 미월은 여름의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축미월은 사계월이라고 보면서 환절기가 된다라고 보게 되죠. 그리고 진월은 토가 왕하면서 포태법으로는 목은 쇠지가 되면서 수가 여기가 수고라고 해서 수의 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간이 임수라든가 일간이 개수라든가 또는 타 천간에 뭐 임계수가 있을 때 진에 예를 들어서 임묘된다고 해서 수가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수가 진을 보게 되면 일단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진월은 변화가 좀 많은데 인묘진을 모두 갖추게 되면 이거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니 이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진월은 신자진 뭡니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지로 진월에 신자를 봐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또 수가 다시 왕해지는 그런 계절. 그 다음에 또 유금을 보게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유금을 보게 되면 진유 합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진유 합금. 그래서 지지로 진유 금이 되게 되면 이때는 금이 다시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지지로 진토 말고도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술토라든가 축토라든가 미토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월은 단지 토가 왕하다라고는 보지 마시고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 진유
적금을 하게 되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지지로 진술충미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진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진월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진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복습하게 되면 양화라고 했고요. 태양지화라고 비유한다라고 했습니다. 일간이 양하면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고요. 일간 병화가 신약한 경우에는 양목인 간목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빛이 가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주에 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치 병화라든가 정화가 토가 많게 되면 재라든가 끄름이 생겨서 빛을 가리는 것 같다. 특히나 병화 같은 경우는 태양과 같기 때문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마치 목구름이 껴서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인묘진 동방의 목이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진월만 놓고 보게 되면 어떻다? 토가 왕한 토왕자리라고 했죠. 그래서 진월의 병화는 일단은 토가 다시 많아진다라고 봤을 때는 병화가 회광될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 병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병화의 빛을 가릴 뿐만 아니라 병화를 더욱 약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 진월은 5단계의 양이, 즉 오양이 진기해 있기 때문에 병화가 내적으로는 신약하지 않습니다. 술월의 병화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진월은 모양새만 놓고 봤을 때는 병화가 통근이 안 되고, 술월 같은 경우는 병화가 술중 정화에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뜻 보게 되면 술월의 병화가 더 세력을 얻을 것 같지만 진월은 오양이 진기되어 있는 그러한 계절이고, 그 다음에 진월만 넘으면 바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화왕절로 넘어가기 때문에 술월의 병화보다는 기운적인 측면에서는 진월의 병화가 더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의 병화는 능히 임수를 지용해서 병화를 갖다 수보 양광할 수 있는 힘을 내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진월의 병화가 임수를 보게 되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보강도 하지만 일간 병화를 극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제 아무리 진월에 오양이 진기된 그런 병화라 하더라도 역시나 보다 간목을 얻어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병화는 임수를 얻어서 수보양강하되 간목을 얻어서 간목에 이 병화를 생조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토가 너무 많아져서 병화를 회광하는 것도 막아줘야 되고, 또 토가 많게 되면 임수를 탁하게 만들거나 또는 무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임수를 극하게 되기 때문에 간목 하나를 얻음으로 인해서 병화를 생조해 주고, 그 다음에 토를 갖다 억제시켜줘서 병화가 회광되는 것을 막고, 또 한 가지 임수가 탁해지거나 임수가 토에 의해서 파극되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그런 일신삼익의 이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진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임수 간목을 위주로 치용하되, 역시나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용신을 가감할 수가 있겠다. 예를 들면 진술충 토가 많게 되면은 간목이 좀 더 세력을 얻어야 될 것이고요. 신자신 수국을 형성해서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역시나 간목을 얻거나, 또는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무토로서 임수를 통제시켜 줄 필요도 있겠고, 그 다음에 금이 너무 왕해지게 되면은 이때도 간목이라든가 같은 정화를 얻어서 금을 억제시켜 줄 필요도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진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임수 간목을 쓰되,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게 좀 융통성 있게 사주를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 일간이 되겠고요. 정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중요하고, 자, 다음으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또 격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용신을 찾아서 이 사주의 기중화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격국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서 보게 되는데,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는 진토, 양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하는 관계죠. 일간인 정화가 월지의 진토를 생하는 관계, 내가 생한다, 아생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아생자, 이거는 식상이라고 합니다.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발산하고 내가 표현하고 하는 것이고, 여자 입장에서 식상을 그래서 자식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창작해내는 창작물 같은 것, 내 아랫사람 같은 것, 또는 내 부하 직원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 음의 관계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요거는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아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니, 오늘은 정화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상관격이 되는 것이고, 진월은 토왕절임에 반해서 화는 좀 약하죠. 왕토가 화의 기운을 설기하니까 설기태과라고도 하고요. 설기과다하다, 설기태가 설기과다라고 과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식상이 왕에서 일간의 기운을 뺏어서 일간 자체가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요거를 좀 전문적으로 말해서 화토 진 상관 격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진짜가 붙으면 보다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에서 일간이 약한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진상관격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성이 있어서 상관 패인해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것이죠. 정화 입장에서 간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것이 인성에 해당이 되는데, 정화 같은 경우는 간목보다는 을목보다는 간목을 더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인인 간목을 얻으면 정화는 가축아동이라고 해서 가을이라든가 겨울에 금수강에도 정화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월에 정화 간목을 얻으면 간목은 두 가지 역할을 하죠. 목이 정화를 생각하는 목생화의 역할도 하고요. 목극토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간목은 정화를 생하고 간목은 토를 억제해 주어서 토가 정화를 갖다가 기운을 설하는 것을 방지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진월에 목이 왕해지게 되면은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으니 경금을 대동해서 간목을 치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근데 이제 지지에서 사화라든가 우화 등이 있어서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더해서 임수로서 정화를 수보 양광해 주는 것도 필요한데, 일단 진월에 정화는 간목 경금을 위주로 뭘 쓴다, 용신을 치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어서 원한적인 상관격에 일간 정화는 더욱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연재 진도 또 있습니다. 상관은 더욱 왕해지게 되니 설기가 더욱 심해지게 된다. 근데 연간의 간목이 있어서 이 간목은 정화를 생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를 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진월에 연지 진도 있고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목보다는 토가 더 왕해서 토다 목절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중에 일지의 묘목을 봤죠. 정묘 일주. 물론 정화 입장에서 묘목은 그렇게 썩 달가운 건 아니지만은 간목이 묘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좋은 점입니다. 이 정도 되면 간목이 무토를 어느 정도 제할 수 있고 정화를 생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 좋은데, 일단 수기가 진중 개수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수기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점도 한번 간파해 보시고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 자, 자수가 있습니다. 자수는 목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묘형 돼서 뭐 물의 지형이라고 하죠. 자묘형을 물의 지형, 사람이 네 가지가 없다라고 해서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뭐 굳이 자묘형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자수가 있어서 이제 사주가 수기가 좀 부족한 거는 이제 이렇게 보충해 준다라고 보고요. 경금은 이제 뭐보다 벽갑 인정 정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뭐 토가 있기 때문에 굳이 벽갑 인정 안 하더라도 요거 무토를 간목이 제하는 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되게 되면 뭐 목화운 때는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금수운 갈 때는 수기가 좀 왕해졌을 때 좀 사주가 한습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해묘합이 되죠. 그리고 목이 더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 신금 가지고는 간목을 벽갑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간목이 무토를 지할 수 있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수를 얻었기 때문에 화가 좀 일간이 정화이긴 하지만 화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지로 뭐가 됩니까? 인묘진 방합을 형성해서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오히려 목이 더 세력을 크게 얻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진월은 인묘진 방합을 형성해야 되는 마치 춘절의 목 이상으로 왕해지죠. 그렇다고 해서 목으로 종격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이거 간목이 토를 제하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지만 이거는 수기가 조금 부족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거 금은 가서 수를 좀 이렇게 보충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또 하나 투출되어 있지만 또 진토 세 개의 무토이기 때문에 이거는 토목교봉이라고 그래요. 토목교봉이라고 해서 왕한 두 오행이 첨예하게 박터지게 싸운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통관용신을 써야 되는데 뭘 써야 될까요? 원래는 화를 써서 목생화 화생토 하게 되면은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역시나 뭐 금수를 봤을 때는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고요. 병오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 토가 있어서 일간의 기운을 설하는 것도 맞지만은 이거 병오시가 되면 정화가 5의 뿔을 두고 병화까지이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지 않습니다. 간목도 토를 제해주고 일간은 생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은 달리 보면은 이 목화운 때는 조금 발전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초년에 좀 고생을 한다 하더라도 중년 이후로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정미시는 큰 의미가 없겠고요. 기유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절대 좋게 볼 수 없죠. 묘유충까지 되고 사주가 이거 뭐 뒤죽박죽 돼버리는 그런 사주.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신금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벽갑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토왕절에 다시 무토 투출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금수운으로 봤을 때는 한습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초년만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뭐 경자시라든가 신해시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만약에 초년의 운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중장년, 말년 운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저는 병오시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괜찮은 생시 선택한다면 신해시 정도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토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정화가 간목을 얻었다 하더라도 원국 자체 일간 정화를 빼고는 화가 없는 점, 그 다음에 수기도 조금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이 조금 겹쳐서 중화를 좀 이루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